남도의 영산 무등산으로 가는 길목. 광주시 동구 학동 삼거리에서 증심사까지 가는 십리길이 의제로다. 무등산과 함께 평생을 살다 간 의제 허백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의제의 삶, 바로 그 길인 것이다. 둥글고 덕스러워 예부터 차등이 없는 산이라 불리던 무등산. 광주의 어머니 산으로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찾는다.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의제 허백년의 흔적과 만나게 된다. 무등산의 품에서 무등을 그리며 살다가 죽어서도 그곳에 묻힌 의제 허백년. 그가 떠난 지 22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란만 그를 기리고 그의 숨결을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세골 6시 나서 한 먹고 도지고 또 점심 먹고 한 먹고 도지고 내가 못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지붕에 거기는 주위가 날 정도로 그런 것이 머릿속에 어렵다. 의제 선생님 22주년을 통해서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한국 화단의 우뚝 솟은 존재로 자리매김한 허백년 화백. 그는 평생 동안 고도의 정신성이 담긴 정통 남종화만을 일관되게 추구했다. 그러한 전통을 잇는 작업 속에서 의제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일궈냈다. 의제는 화가만이 아닌 사회운동가였다. 미술단체인 연진회를 결성해 전통 남종화를 발전시켰으며 해방 후에는 나라의 근본이 농업에 있다는 생각으로 농업학교를 세워 농민 후계자를 육성했다. 또한 무등산 자락에 차밭을 일구어 춘설차를 보급하며 민족의 정신문화를 강조했다. 의제는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 속에서 민족혼을 부활시키기 위해 무등산에 단군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 온 힘을 쏟기도 했다. 의제는 평생 2만여 점의 많은 그림을 남겼지만 오직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이 필요할 때만 전시회를 열었다. 그림을 그리고 사회활동을 했던 이 모두가 민족을 위한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다. 우리 국민, 민족이 어째 출세생이 부족한가? 그 원인을 우리 국조의 등한히 했다. 조의 말씀이 개국의 첫 말씀이 홍익인간이라. 이것이 우리 국민 도덕이에요 바로. 화가이면서 사회운동가로 폭넓은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술성과 사회성을 조화시키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행동으로 보여줬던 의지의 허백년.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의제 허백년은 조선말 신문화가 밀려오던 1891년 육남매 가운데서 큰아들로 태어났다. 진도에 정착한 이후 12대째 내려오는 선비 집안으로 개화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비교적 개방된 가문이었다. 의제의 가게가 10세기 조선시대 대표적 남종 화가인 소치 허련의 가문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집안 형편은 비교적 넉넉해 별 어려움 없이 한문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당시 진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당대의 대학자 무정 정만조를 만나 그에게서 글씨와 한문 수업을 받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다. 의제는 무정 선생에게서 올곧은 정신과 학덕을 얻게 되는데 의제에게 무정 선생은 정신적인 지주였다. 들어오시면 마루에서 그 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이 양반이
손질했죠, 그러세요. 괜찮 그분이 진도분으로서 말이에요. 서울에 대가야 뭐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전 얘기입니다만 말이에요. 의제는 이때 호남에서 직업 화가로 활약하던 미산 허용에게서 그림의 기초를 배우기도 한다. 울림 산방을 드나들며 어깨너머로 소치와 미산의 그림을 따라 그리던 의제는 11살 때부터 본격적인 그림 수업을 받게 된다. 미산 자제가 그때 있었어. 응? 그제가 이제 같이 한 연배가 오라니까 넌 땡김 싫어 놀고 그러면 싫어 그거는 기린 기리시는 것을 보아가지고 이제 그 흉내를 냈지. 그것이 동기이죠. 진도 공립보통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다가 21살 때인 1911년 모정 선생의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가 기호학교에 입학했으나 그해 한일합병의 슬픔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상경한 지 1년 만에 진도로 낙향하고 만다. 고향 진도에서 한학을 깨치고 집안일을 돌보던 의제는 이듬해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신문 배달까지 했던 의제는 인명관대학과 명치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무렵 인촌 김성수와 고화 송진우를 사귀게 된다. 김성수 씨, 예, 그 인천 또 여기 뭐 송진우 씨, 그 두 분들이 나보고 기린 기린다고 야 그 좋다 잘한다 나 한 잔 기래더라 어쩌다 그렇게 한 것이라. 법학 공부를 하면서도 화가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의제는 당시 남종화의 대가였던 고무로 수이웅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이 한국 남종화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또 수시로 박물관과 전시장을 돌며 중국 회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이런 노력이 의제 그림의 밑바탕이 된다. 미산에게서 기초적인 기법을 익히고 일본 남종화의 대가 고무로에게 그림 수업을 받았던 의제는 정통 남종화에 대한 바탕을 닦게 되고 훗날 추사 김정희에서 소치 미산으로 이어진 한국 남종화의 활력을 계승하게 된다. 맥이 끊길 뻔한 한국 남종화가 의제에 의해서 되살아난 것이다. 1900년 이후에 한국의 화단이 마치 서구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최고인 양 했을 때 아무도 그 어떤 전통 산수화는 무가치하게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어떤 제 가치를 찾고자 했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남종화를 이었다고 하는 것은 의의가 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제는 이때부터 남종화에 대한 전문 서적을 탐독하고 한시를 배우는 등 남종 화가로서 갖춰야 될 엄격한 태도를 익힌다. 의제의 그림과 글에는 남종화의 필수적인 체험적인 자연미와 내면적인 화격이 잘 나타나게 된다. 남종화의 정통 화법을 계승하면서 그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복양화에 가서는 수천 년 동안 전통이 있는 것이라 이제 나는 전통을 그 해가지고 이제까지 내려왔지. 전통, 자연의 그 조직 그것을 잘 안 후에는 자기가 구상을 해야 거기서 개성이 나온다. 그 자기가 무엇이 나온다. 그렇게 되거든. 여행을 많이 하면서 본 그런 그 산수를 마음속에서 종합해가지고 그때그때 물론 그중에서 이제 사실적인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또 좋은 그림들에서 이제 그 본 것, 실제로 본 것 그런 것을 이제 그 확립해가지고 그냥 거듭 말하지만 남종화를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제의 방법에 의제가 그 의제 자신이 그린 그런 남종화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의제의 남종화 영령이 서울 화단에서 처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32살 때인 1922년의 일이다. 일본에서 귀국해 고향 진도와 목포, 광주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그는 그에 열렸던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에 전형적인 남종화풍의 수묵화, 하경산수와 추경산수를 출품해 두 점 모두 1등 없는 최고상으로 입선하면서 중앙화단에서 주목받게 된다. 의제는 이후 해마다 선전에 출품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편다. 1924년 제3회 선전에서는 수묵화인 계산청취를 출품해 최고상을 수상하게 된다. 피맞은 화법을 사용해서 담백하게 처리한 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 제5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한 청산백수는 몇 점 남아있지 않은 비단 그림 중의 하나로 산 전체를 점으로 윤곽 지우고 흑백 대조로 산의 굴곡을 나타낸 미법산수를 따랐다. 두 작품에서 30대 의제가 새로운 화법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우시는 그런 기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이렇게 탐구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험해 보시면서 그리신 그림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산수화에는 여러 가지 그 주음법이 있는데 그 주음법을 선생님 그림에 적용해서 많이 그려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선전에 참여한 의제는 전국 규모의 전시회를 자주 열면서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한다.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정통 남화의 심오한 세계를 작품 속에 구현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힘을 쏟는다. 그는 유독 방랑벽이 심한 분방한 생활을 했는데 그의 이런 습관은 체험적인 자연미를 작품 속에 담게 했다. 1920년대 이후 한국 화다를 주도한 사람들은 일명 서울파로 일컫는 서화 미술회 출신이었는데 그들은 현실 감각을 살리고 시대성을 추구한 작품 활동을 주로 했다. 반면 의제는 시대성과 무관한 관념적인 산수화로 일관한다. 이 서화협회랄지 또는 청전화숙이나 또 후소회, 중앙 쪽에서 활동하던 이런 단체들이나 화풍에 비하면은 분명히 의제 선생님 계보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다른 맛을 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남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자연이랑 기후 또 거기서 비롯된 우리 사람들의 그 넉넉한 마음이나 심성들 바로 이런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중앙 쪽에서 평가하는 관점과 이 말하자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이 의제 선생님 쪽의 남화와는 근본적으로 이 맥을 다르게 볼 수 있죠. 사실을 사실대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요즘에 이제 추상하고도 거의 통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관념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더 많은 의미를 함축시키고 여전히 그 높은 정신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림밖에 모르던 의제는 1924년 친구에 질려 성현옥과 결혼을 한다. 조카 사오로 삼았으면서 그따고 욕심 났던 모양이야.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나를 이제 진도로 딱 대고 함께 콩나물로 나눠고 노고나물로 나눠고 뭐도 이상스럽게 일어났대. 그러고 나겠다. 뭔 요거는 콩나물 양지가 없어서 콩나물 양지 콩나물을 이렇게 나눴냐? 그러고 또 호롱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함께 그런다고 그러고는 이제 있었는데 살만 혼연을 해버렸어. 가서 야 순정도 알면 혼연을 못하게 잡아 딱 들일 거진께 그냥 얼른 혼연을 해버렸어. 34세 늦은 결혼. 의제의 신혼생활은 그러나 5달을 넘지 못했다. 방랑벽으로 한 곳에 안주할 수가 없었던 그는 서울과 진주, 일본과 중국을 다니며 오로지 그림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 가족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던 그는 생각이 나면 가끔 진도집에 들러 처자를 찾아보고 후루리 떠나곤 했다. 일본도 공부밖에 안 했지. 돈 공부.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큰 놈 하나 작은 놈 하나 지만 기독교문 있는 놈 애기 둘 있어도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단 게 아버지를 모르고 산 게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아버지 작은 아버지들이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고는 아버지 모르고 살았어. 1938년 그의 나이 47세 되던 해 진도에 있던 가족들을 광주로 데리고 와 새롭게 자리를 잡는다. 큰아들 광득이 보통학교 5학년, 둘째 아들 진득이 5살. 결혼한 지 14년 만에야 비로소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찾게 된 것이다. 광주에 정착하면서 의제는 더 한층 작품 활동에 전력한다. 전통에 대한 연구와 문학적 조예, 다양한 생활 경험을 그림 속에 융화시키면서 의제는 이때 자신의 산소화를 정립해 나간다. 펑퍼짐한 호남 지방의 산세를 소재로 한 이때의 작품은 담담한 먹을 사용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윤기가 넘쳐흐르고 화법을 지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허백년 산수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게 된다. 의제 선생님 그림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붓이랄지 또는 이 먹의 쓰임새가 아주 부드럽고 그 농담이랄지 또 선의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흙의 두툼한 살붙임이나 이 산맥을 잡아주는 것들이 마치 그 따뜻한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남도의 어떤 그 흙맛을 느끼는 듯한 이런 그림들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광주에 정착하면서 의제는 1938년 연진회를 발족시킨다. 예술을 통해 참을 연마한다는 의미의 연진회는 시서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서로의 정을 나누자는 소박한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있으니까 이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 하나를 뭐 좀 만들자 그런 동기로 해서 이걸 차근차근 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첩자지 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서 자금을 만들어갖고 하자. 자금 만들기 전에는 은행에서 빚을 얻어갖고 다시 그 집을 은행에다 담보 호기로 하고 돈을 얻어다가 집을 짓게 됐죠. 의제는 전시회를 열어 100여 평에 이르는 회관을 마련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림 공부를 시키기도 했으며 정치가 문필가에게까지도 문호를 개방해 민족 정신을 찾는 정신운동의 상실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 완벽당 표구점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화를 서로 익히고 모두 하셨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나라 걱정하는 얘기, 그 민족 얘기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게 되지요. 1976년 의제의 제자들이 연진회를 잇기 위해 재발족했다. 중견 작가들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진회는 남화의 부흥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화 보급에 힘쓰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남중화를 지켜온 연진회는 글과 그림을 아끼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남중화가 호남에서 꽃피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연진회는 남화의 계승과 재창조를 이뤄나가며 우리나라의 남중화의 전통을 잇고 있다. 그 연진회에서 이어져 오던 남화의 화풍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 시대에 맞는 이 감각이나 또 구성, 소재 이런 거를 살려서 그것을 이어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도 점차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연진회가 새로운 하나의 그 남화의 구심점이 되면서 대외적으로는 호남의 어떤 문화와 화풍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셈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방 후 의제는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에 말려들기 싫어 증심사에 들어가 평소 존경하던 오방 최웅종 목사와 함께 생활한다. 광주 최초의 목사로 나 환자를 돌보던 최 목사와 교류하며 의제는 정신적인 힘을 얻고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삼는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최 목사의 정신과
의제의 삼해 정신은 서로 통하고 있었다. 삼해 정신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사랑하는 천재인 사상을 말한다. 해방 후 나라를 걱정하던 의제와 최 목사는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근본은 농업이고 농촌 부흥을 위해서는 농민 후계자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1946년 두 사람은 삼해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학교 설립을 위한 삼해학회를 만든다. 해방 이후 의제 선생님하고 제 할아버님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피폐된 농촌을 갖다가 부흥시키고 또 거기서 새로운 지도자를 육성해 내므로써 이제 새로 건설되는 국가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두 분이 상의를 하신 끝에 설립한 것이 삼해학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삼해가 원래는 하늘 그걸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이웃인데 그걸 민족이라고 했고 그리고 땅, 토지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정신이 기본이 돼야 된다.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농촌에서 배태될 때 새로운 그 국가 건설이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이 삼해학원 설립의 기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제는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 농업의 발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해방 후 몇몇 분이 말하기를 자 지금 세계에 신흥한 국가로 말할 거면 정말이라는 데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문화가 대단히 못하다.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보고는 우리나라도 농업국이니까 경제적으로 일어나자 할 것 같으면 농업에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과 같이 청년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하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내 마음에 꽉 맞거든. 또 놈을 시작을 했다가 1948년 농업고등기술학교는 21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가 모여 광주 국민고등학교로 문을 연다. 초대 교장은 최 목사가 맡고 의제는 부교장으로 학문과 역사를 가르친다. 이런 가운데 6.25 전란은 의제의 모든 사업을 중단시킨다. 이 무렵 최 목사는 다른 일로 떠나버리고 의제는 6.25 중에도 망가진 농업기술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53년 농업고등기술학교는 문교부 정식 인가를 받았고 의제는 66년에 소태동에 새 건물을 지어 정성껏 가꾸어 나가게 된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의제는 8순이 될 때까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어 1977년 한 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학교는 문을 닫는다. 농촌 부흥을 위한 농업고등기술학교 설립은 바로 나라 사랑의 실천이었다. 저도 이제 올 때 상당히 큰 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일을 해가지고 집에 농촌 활동을 하려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기 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 상교육을 했어요. 오전에는 강의하고 오후에는 강의한 것을 그대로 실습장에 가서 그대로 그 연습을 다 했으니까요.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만약에 그 농촌이 그러니까 우리 그 뿌린 농촌이 피폐화하면은 사실 우리 어떤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것들이 황폐화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농촌 부흥이라는 것은 농촌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부흥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의제는 51년 회갑을 맞으면서 의도인이라는 호를 사용한다. 그때쯤 그는 예술관과 인생관을 정립하면서 그의 작품도 간이란 풀법과 유연한 먹빛으로 더욱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때 의제의 대표자 강산 무진도가 그려진다. 연진 미술원에 있는 의제 동상 뒤에 두 폭의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림으로 그가 추구한 남종화와 한국의 산수를 잘 표현하고 있다. 대단히 큰 작품입니다. 지금은 아주 큰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 하려면은 대단히 큰 작품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간사에서 40대부터 50대 사이는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이죠. 근데 이 4년 때 작품이 선생님 4년 때가 40대부터 환갑 전까지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작한 작품으로서 선생님께서도 이 작품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 같아요. 광복 후 호남동에 자리를 잡고 그린 강산무진도는 오랜 세월 의제의 가슴 속에 형성된 한국의 산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화면의 왼쪽에 붙여진 137자의 긴 화자는 그림 가운데 시가 있고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는 남종화의 전형이다. 의제는 시와 그림의 결합을 통해 전형적인 남종화를 그려낸다. 기암절벽의 바다 풍경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남긴 또 다른 대작이 정청송풍이다. 의제 특유의 마른 갈필과 작은 점으로 표현되는 미점 기법이 돋보인다. (1952년) 작품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격이 높이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기교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영으로 그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먹이 아껴지고 필이 아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희게 그림을 그리셨던 아주 대걸작입니다. 의제는 차를 무척 사랑했다. 차를 마시는 맑은 정신을 강조했던 의제 허백년은 해방 후 호남동으로 이사할 무렵 일본인이 경영하던 차밭을 인수해 삼해다원이라 하고 춘설차란 새 이름도 붙였다. 의제는 하루 종일 차를 마시며 생활했다. 그는 정신을 맑게 한다는 차를 통해 민족의 정신 문화를 가꾸고자 했다. 사모님께서 철주전자에다가 그 물을 끓여서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 차 내 갖고 마시는 그 전경이 선생님 계셨던 춘설호는 그 남창이 아주 큽니다.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햇살이 창호지 문을 한번 받아서 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 안은 너무너무 환하고 화사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따끈한 차를 마시면서 선생님 말씀 조용히 듣고 그랬던 그 어부단 그 방 안의 정경 그것이 항상 잊혀지지 않고 무등산 자락 해발 700m 고지대에 자리한 차밭. 의제가 춘설차를 신고 가꾸던 삼해다원이다. 의제가 보급하고자 했던 춘설차는 이제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생산체제로 발전했다. 의제가 춘설차를 재배하고 차 마시는 법을 보급하며 진정으로 강조한 것은 차를 마시는 정신이었다. 정신 문화를 가꾸고자 한 의제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오늘에 이어진다. 춘설차에 담은 의제의 정신은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진회는 춘설원 일대에서 춘설 다향제를 열었다. 차를 마시는 법을 배우며 사람들은 차 정신과 전통 예절을 배웠다. 의제의 정신문화 운동이 차를 통해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69년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의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펼치게 된다. 민족의 선조인 단군의 신전을 무등산에 건립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을 단결하고 민족혼을 찾기 위해서였다. 천재단은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재단으로 우리 민족 신앙의 구심점이었다.
의제는 일제시대에 헐린 천재단을 복원하고 이곳에 단군 신전을 건립하고 싶었다. 일부 종교계 반대와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의제는 전시회를 열어 단군 신전 건립 기금을 마련하고 터를 잡고 기공식도 가지며 단군 신전 건립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의제는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에서 민족 정신을 찾은 것이었다. 우리 국민, 민족이 어째 출세생이 부족한가? 그 원인을 우리 국조에 등한히 했다. 조의 말씀이 개국의 첫 말씀이 홍익인간이라. 이것이 우리 국민 도덕이에요 바로. 그러면 신전을 지어야겠다. 제사를 지내야겠다. 내 일생에 그저 단군 성조가 태해 주신 그 몸뚱이로 일생을 한 것이 정말 보면 단청의 길인 말이지. 여기에 좀 그 글씨 쓰신 가운데 홍익인간이라는 글씨를 가장 많이 아마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한때는 써서 뭐도 그 학교에 그냥 그 기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거의 광주 시내에 있는 학교마다 홍익인간의 액자가 하나씩 걸려져 있고 그런 정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단군 그 어느 사상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교육도 좀 바로 잡고 또 우리가 그 민족의 하나 그 굳은 생각을 올바르게 갖고 하는 의미에서는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군 신전을 여기다 지어야겠다 하는 그분이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아주 집념을 가지고 추진해서 했던 것인데, 의제가 말년에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신전 건립 사업. 그러나 끝내 그 사업은 미완으로 남겨지고 말았다. 시대적 혼란기에 태어나 평생 민족을 걱정하던 의제 허백년. 망국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가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버릴 수 없는 민족의 전통이었다. 의제의 마지막 5년은 건강이 좋지 못했지만 의제는 마음에 맞는 작품을 한 점이라도 더 제작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말년의 작품 세계는 그의 폭넓은 인생관과 예술관을 집약한다. 담백한 먹과 유연한 붓의 사용으로 의제 자신의 관념산수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과 인격을 같은 것으로 보았던 의제의 정신적인 이상향이 작품 속에 구현되고 있다. 이 세상은 고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고해인 줄은 모르겠단 말이야. 오히려 괴로운 것도 쾌락이 더 많이 있지. 지금은 쾌락은 적어져가고 괴로운 것은 많아지니까 아이 나는 싫어요. 이제 나 한 80여 세까지 살았으면 이만하면 수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나. 어쨌든지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기림, 내 마음에 맞는 놈 한 폭만 기리고 죽었으면 그 뒷날 가도 괜찮았다 그런 생각. 평생 2만 점이 넘는 그림을 그리고도 진정한 그림 한 점을 갈구했던 의제 허백년. 그는 22해 전인 1977년 87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고 만다. 파란 많았던 한 시대를 살며 자기 의지를 고집스럽게 펼쳤던 의제 허백년. 한국의 자연을 그렸던 한국 화가로, 민족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사업가로 전통 사상을 발전시켰던 의제는 또 하나의 전통을 남기고 갔다.
대학 가운데 지어지성이라는 글이 나오거든요. 지극히 선한 데 그친다. 이걸 저게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써주시고 그랬어요. 이게 그분이 저희 선친께서 항상 좌우명으로 삼고 노린 거지 않은 생각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처럼 말이죠.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분이 있었겠는가. 한번 시작을 하면 뭐 끝을 보는 성질입니다. 그림에는 어떤 형체보담도 그 정신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대개 그 남중화의 그 주류가 그러한 것이겠습니다만은 특히 의제 선생님은 어떤 형체를 빌린 정신성 그것을 그림에 이식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십니다. 오늘날의 미술에서는 어쩌면은 그 자연과 인간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어받을 의제 선생님의 정신의 골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런 그 자연 철학, 이 부분이 가장 소중한 그런 그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제가 세상을 떠난 지 22회가 지난 지금 그가 남긴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생생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38년 사그러져가는 남종화를 고수하던 의제 정신은 99년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는 연진회까지 이어져 한국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준설차에 담은 의제 정신 또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에 되살아나고 있고 의제 예술을 기리기 위한 화백년 화백 전국 여성 서화백 일정은 해가 갈수록 참가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참가자들이 확대돼 전통 문인화와 서예를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며 의제의 예술을 기리고 있다. 의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의제 미술관 건립 계획은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 국민으로서 어떤 긍지를 갖기 위해서 이제 4가지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끊긴 듯 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더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한번 여러 주위의 친구분들, 어른분들 모시고 다시 이제 우리 그 미술관을 만들게 된 기회가 됐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술관 건립이 22주기에 맞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의제 유적지인 옛 농업학교터에 들어서게 될 의제미술관은 예향의 상징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의제 선생의 남화 작가 정신과 그 다음에 3회 학원을 통한 농업 기술의 개발 이런 등등의 그 의제 선생의 가르침이 여기서 일반 시민이나 또 세계적으로 이 광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의 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의가 있어야 마음이 발라진다. 마음이 발라야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러한 후에 예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한평생을 작품 활동에 전념하면서도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던 의제 허백년. 그는 그림보다 학문을, 학문보다는 인품을 강조했다. 자칫 주체성을 상실하고 문명의 이기에 상처 입기 쉬운 요즘 홍익 인간을 강조했던 의제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